1952년 프랑스의 과학 잡지 시앙스 이비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화산섬인 마르티니크 섬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현상 기사 하나가 기고됩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고향이자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 작품 배경으로 자주 등장시킨 섬이기도 합니다. 카리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대체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이 있었던 걸까요? 1952년 생태환경 전문 기자였던 로베르 마지리트는 취재차 마르티니크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을 자세히 관찰한 로베르는 머지않아 자신이 느낀 이 이질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마치 동화 속 난쟁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베르가 섬에 도착하며 느꼈던 이질감의 원인은 단순히 원주민들의 신장이 컸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의 모든 것이 거대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1950년대 유럽인들의 평균 신장이 남성은 175cm, 여성은 164cm였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원주민은 평균 신장이 남성은 190cm, 여성은 174cm로 상대적으로 월등한 신장의 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장은 유전적인 이유와 각 나라마다의 환경, 식습관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마르티니크 섬은 외부의 세상보다도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쥐는 고양이만 했으며 개미의 크기는 평균보다 8배 이상 컸고 평균 10cm의 도마뱀은 50cm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이 거대화 현상은 식물에도 적용되었는데 대략 20m 정도 자라는 나무들은 무려 40m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의 농작물들은 외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했으며 1년에 한 번 하는 수확을 분기별로 총 4번에 걸쳐 할 정도로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로베르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거대화 현상을 조사하던 로베르는 또 다른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르티니크 섬에서 이 거대화 현상이 발생한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서 처음부터 키가 컸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시점을 유추해 본 결과 불과 4년 전인 1948년부터 이 거대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로베르는 시앙스 이비를 통해 마르티니크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화 현상을 알렸고 이 현상이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면서도 대중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직접 마르티니크 섬으로 찾아간 관광객이 키가 자라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 거대화 현상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으로 주르 글라벨그와 생물학자, 유전공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을 마르티니크 섬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섬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한 지 대략 2년이 지났을 때쯤 문득 평소와 다른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자신의 눈높이가 섬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키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는데 50대였던 글라벨그는 무려 10cm나 자랐고 그를 따르던 40대 연구원 릴리언 박사 또한 2달 만에 7cm가 커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르티니크 섬의 조사를 돕던 다른 연구원들 또한 모두 키가 자라 있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르티니크 섬에서만 발생하는 거대화 현상은 주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정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특이한 점으로는 방사능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은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물질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생긴 것이다. 이탈리아의 생물학자 에반드로 로디는 1945년 히로시마의 핵폭발 이후로 생태계 변화에 큰 차이를 보였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핵폭발 이후로 히로시마에는 10배 이상 커진 소나무, 거대하게 자란 맥이나 지렁이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와 같은 생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경우
후 원주민을 포함한 동식물들의 생체 기능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고 오로지 외형적인 부분만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에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던 1958년 로베르가 거대화 현상이 시작된 시작점이라 예상한 1948년으로부터 딱 10년이 흐른 그때 섬의 거대화 현상은 갑자기 멈추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을 포함한 동식물들의 크기가 새로 태어나 자라나며 점차 평균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재조사를 시작했지만 마르티니크 섬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현상에 대해 외계인 또는 정부의 비밀 실험 같은 음모론과 이슈화시켜 돈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이야기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생기며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도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1948년의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섬의 모든 것이 거대해지고 그로부터 10년 뒤 이 모든 현상이 사라진 마르티니크 섬의 거대화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